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이번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사하라님께서 질문을 아주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전력주 뭐 넣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지난달 이글스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PJM 용량 단가를 향후 2년 동안 고정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큰일이 난 줄 알고 주식을 때렸습니다. 제가 이글스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 회사가 90% 이상의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합니다. 가장 싼 결국은 전력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AI 투자를 하고 전략을 많이 쓰게 되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종목에 주가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1월 말에 발간했던 이글스에서 이 CEG라는 종목을 넣어놨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지원님하고 존니님께서 우리 케빈 어시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정치의 입김을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연준과 시장의 자율성을 물어보셨고 존니님께서는 이 QE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케빈 어시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하고 베센트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센트가 연준 의장으로 어느 정도 떠올랐을 때 트럼프도 되게 베센트를 원했다고 하는데 베센트는 재무부에 남고 싶다라고 했던 얘기가 들리고요. 그때 베센트가 추천했던 사람이 워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워시는 스탠포드 하버드를 나왔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장인이 에스텔로더 회장으로 유대계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까지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랬다가 파월이 유태인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사실상 유태인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이너서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베센트도 드러큰밀러랑 일했었고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워시도 드러큰밀러랑 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큰밀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고리로 공통점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베센트, 워시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한 팀일 거다. 그러면 물론 이 워시는 QE나 자산 매입에 부정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또 웃긴 건 근데 2008년에 버냉키가 처음으로 QE를 도입할 때는 찬성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미국 경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은 물론 그 다음 QE2나 3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QE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중간선거 전에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매입을 중단한다고 보는 거는 조금 억측인 것 같다. 이 사람은 분명히 QE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거만큼의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서 QE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자산 매입을 중단하는 거지 자산 매입을 먼저 중단하고 금리를 내리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깨진 거는 사실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에 파월도 그랬었다. 자꾸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약간 오해나 편견이 있어서 그런데요. 바이든 때 2019년을 생각해 보시면 2019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물론 그랬었고 24년에 대통령 선거 하는 해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때 금리를 왜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열심히 내렸거든요. 결국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파월이 금리를 내려줬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약화가 된 상태이고 중앙은행은 어쨌든 주식시장을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은행하고 재무부나 미국의 정부가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선거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나 공화당이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조금 더 독립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독립성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경기가 훨씬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거나 자산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독립성을 잃으면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BJ 캐나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이제 길게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는 나스닥을 한 30에서 45%, 배당금 위주의 금융, 에너지 금융 소비재가 30에서 45%, 소형주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도 한 30%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네요. 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엔트로픽 때문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몇 년 전에 빅테크가 폭락했을 때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인텔처럼 시장이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찌그러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라클, 물론 오라클도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오라클도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 돼버렸죠. 오라클처럼 투자를 집중적으로 단행하면서 AI가 만든 세상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어차피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 전 기계공학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싸진 거를 기회를 찾는 거는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에너지 금융 제약 소비재 주식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정확하게 써주셨던 것처럼 나스닥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AI가 되고 피지컬 AI가 되면서 결국 로봇이 쓰고 자율주행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예정된 미래인 겁니다. 산업혁명이 되고 자동차가 생기고 뭐 TV가 생기고 인터넷 생기고 스마트폰 생기면서 과거로 돌아간 적은 없거든요. 물론 그때 너무나 많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몇 달 나타난 이유 때문에 나스닥이 주도주가 아니고 또 나스닥이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월마트가 비쌉니다. 엔비디아보다 맥도날드가 비싸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코스트코가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나을지는 저는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여전히 성장하는 업종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버핏 지수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오른 건 아니냐, 누가 다시 사냐라고 하시는데 주식은 항상 이제 누가 사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버핏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한 2, 3년 전에 리포트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이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매출에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나거든요. 해외에서 매출이 나면 그 해외에서 나는 모든 매출이 GDP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GDP라고 하는 이 항목의 구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GDP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98년에 IT 버블이 오기 전에 버핏 지수가 100이 넘었다는 뭐 이런 이유로 주식을 많이 파는데 그게 100몇십까지 가거든요. 물론 그랬다가 다시 한번 빠지죠.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200이 넘으니까 비싸다고 주식을 팔았는데 지금 200이 더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한국 기준으로의 버핏 지수도 이제 2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주식에 대한 제도가 바뀌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과거랑은 다르게 GDP가 캐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의 끝을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게 버블의 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PER이나 이런 이익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맞는데 IT 버블 때 나스닥 PER의 고점은 70배였고요. 지금은 26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이익이 지금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 70배가 되는 거고요. 또는 주가가 여기서 2배 반이 올라야 70배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2배 반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 나스닥에 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기업들의 이익이 여기서 반 이하로 떨어질 거냐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상장을 하고 나면 그때 걱정하셔도 된다. IT 버블도 좋은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면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DS님께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미국채 장기금리도 내리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케빈 워시가 제가 요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분명히 원하는 건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금리를 내리면서 자산 매입은 중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간선거 전까지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게 확인이 될 때, 예를 들어 FOMC를 하는데 연준 위원들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원래 25만 내려야 되는데 한 50에서 75 내리고 싶다. 대신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은 중단할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물론 최근에 좀 내렸습니다. 4.05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기준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워낙 경제가 세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린다고 보고 10년물이 잘 안 내려가긴 하는데 정말로 케빈 워시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대신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 인간적으로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맞지만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언젠가 케빈 워시가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주게 되면은 10년물 금리는 내려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아주 셀 거냐는 이제 미국 경제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이 떨어지는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큐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펀더멘탈과 별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아야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기 쉬울 거란 예상이 듭니다. 이란 전쟁으로 떨어뜨릴 것 같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 주식이 다른 지역 주가에 비하면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 꼴찌였고요. 상당히 큰 차이로 꼴찌였고 2026년에도 렐러티브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이미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만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더 떨어뜨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나 베센트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현재 안 좋은 주가를 지키거나 소폭 조정을 시켜놓고 5월, 6월, 7월에 유동성을 왕창 공급하면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그때 주가를 뭐 7,500, 8,000으로 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창 빠뜨리게 되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너무 조금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정도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 완화 및 정년 퇴직 증가라는 요소를 보신다면 금융과 헬스케어를 포함하는 S&P 500 지수가 나스닥 100보다 지수 투자로 더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왠지 금리에 대한 상한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강력한 압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 NIM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회사의 이익은 P 곱하기 Q인데 은행의 P는 NIM이고 Q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NIM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Q를 늘린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NIM이 떨어지고 Q가 올라가는 거는 중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금융이 더 좋아지는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거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 좋았던 미국의 빅테크나 성장주가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정년퇴직 증가 때문에 헬스케어가 좋다라는 논리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64년생이니까 이미 46년생들은 옛날에 정년퇴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령화, 우리나라의 고령화, 중국의 고령화, 뭐 모든 나라의 고령화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헬스케어가 좋다라는 논리는 되게 많았었는데 헬스케어 중에서도 되는 것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 이건 저희 팀의 이메인 연구원이 정말로 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둘 다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노보 노디스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이메인 연구원이 일라이 릴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했고 덜 빠졌던 일라이 릴리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옛날같이 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년퇴직 때문에 헬스케어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많이 빠진 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과 관련된 경쟁력 차이가 컸던 거거든요.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나 마운자로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더 좋은 약이었기 때문에 얘가 더 빠지고 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가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노령화 때문에 정년퇴직 증가 때문에 헬스케어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건 전 조금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중에 잘 되는 걸 고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일라이 릴리가 노보 노디스크의 2배, 3배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건 얘가 더 잘하는 성장주였기 때문에 된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 질문에 대입해 보면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이 AI 관련 종목들이 더 많고, 저는 연간 전망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AI 사이클은 중반 정도밖에 안 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이 많은 나스닥이 S&P 500보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Q&A의 마지막 질문이 소우님께서 주셨는데요. 매크로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재무부 TGA 잔고 증가는 국채 발행보다 관세 수입 등 세입 구조 변화에 영향이 크다고 보시냐. 이게 정부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의도적 실탄 확보냐, 경기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적 흡수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답이 아니니까 중간 선거를 앞에 둔 정부의 의도적인 실탄 확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할 때 돈을 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 관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세에 따른 돈을 뭐 몇천 불씩 주겠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작년 연간 전망부터 얘기 드리는 게, 올해 미국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를 지는 순간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에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의 반쯤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간 선거를 이겨야 다음 선거 나가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왜냐면 인기를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간 선거는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2월이잖아요. 벌써 볼 쯤에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고민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TGA 잔고, 이게 재무부 잔고잖아요. 돈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영래포 고갈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CP 발행이 시장 유동성을 더 크게 좌우하고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신용 팽창이 연준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지금 연준은 긴축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산 매입을 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축 효과거든요. 아무리 금리를 많이 내리거나 정부가 돈을 풀어도 민간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빨아들이게 되면은 유동성이 없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CP를 발행한다는 거는 민간에 나와 있는 유동성을 결국은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민간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니까 구축 효과가 있다, 크라우딩 이펙트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연간 전망에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경제 규모나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겁니다. 몇 조, 몇십 조 하면은 정말 커 보이죠. 아,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물론 채권 발행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6천조죠. 6천조에서 60조 원을 발행하는 게 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메타, 오라클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는데 시총이 막 몇백 조, 천조 막 넘어가요. 거기서 몇십 조 발행하는 게 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의 유동성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 연준에서 나온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것 같긴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워시가 됐으니까 자산 매입은 금리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자산 매입이 중단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유동성 공급이 민간에서 빨아들이는 유동성보다는 클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은 채권을 찍는데 은행들이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고 시니어들이 주니어에게 돈을 주는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유동성은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더 풍부해지는 사이클이 중간선거 전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캐비너시에 대한 건데요. 이거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QT를 기본적으로 워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줄어야 되고 이거 대신에 금리를 가지고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로 조정할 수 없을 때 2008년처럼 그때만 QE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워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베센트, 워시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제 생각 뭐 절대까지는 좀 심했어요. 웬만하면 QE를 먼저 중단하고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를 충분히 내리고 나서 그리고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써주신 것처럼 TGA 자금 방출 결국은 재무부가 돈을 쓰는 걸로 돈을 다시 풀어주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 유동성을 좌우할 거고 이제 2월 달, 3월 달 지나가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면은 미국의 상대 수익률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지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꽤 길게 Q&A를 했고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합쳐서도 또 질문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